예,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중국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중국을 빼놓고는 우리가 경제와 투자를 이야기할 수 없다. 중국 시장, 중국 기업에 주목하자.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신승욱 연구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또 고민해 볼 것도 많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부터 좀 할까요? 네, 일단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8.3%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하나 시장 예상치, 이제 컨센서스에는 소폭 하회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18.5%, 로이터는 19%로 이제 집계를 했죠. 그래서 이보다는 살짝 못 미쳤다. 근데 어쨌거나 중국 지도부가 올 3월 양회에서 올 한 해 6% 이상이라는 이런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대내외 기관들은 사실 8%대 성장을 할 것으로 다들 이제 예견을 하거든요. 특히나 IMF가 이제 4월에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언급한 거에 따르면은 중국은 한 8.4% 정도 올해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외관상으로 이렇긴 한데 좀 뜯어 보면은 내면을 보면은 약간 우려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얘기할 때 쓰는 이 YOY 성장률이고요. 이거를 보시면 이제 일단 1분기 같은 건 18.3% 굉장히 성장이 가팔랐죠.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작년 1분기 대비한 성장률인데 작년 1분기에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심했을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저 효과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좀 전분기 대비 수치를 봐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보시면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6%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작년 4분기 그러니까 QOQ 성장률이 3.2%였는데 올 1분기에는 0.6%까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조금 우려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 동기비로 했을 때는 엄청난 상승이지만 전기비로 비교했을 때는 상승률이 현격하게 둔화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러면 또 성장률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 항목들을 좀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이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GDP 지표가 나올 때 같이 보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산업 생산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소매 판매입니다. 일단 3월 산업 생산을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부진을 했어요. 이제 YOY로 14.1% 성장을 했는데 시장 전망치가 한 17%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은 좀 비교적 부진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산업 생산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등 이러한 생산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포함하지 않고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조업을 보시면요. 일단 올 1분기에 중국이 어떠한 이슈가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환경 규제 이슈가 있었죠. 철강 부분 감산한다고 해가지고 국내 철강주들도 굉장히 잘 올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원자재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서 공급 차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이 부진한 경향도 있고 또 글로벌로 보면은 코로나가 재확산을 하면서 좀 수출 둔화한 부분들도 좀 생산 부분에 안 좋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1월에서 3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인데 이 부분도 예상치에 소폭 하회를 하면서 점차 좀 둔화되는 부분들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는 크게 인프라, 부동산 그리고 제조업 부문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이제 제조업 설비 분야가 3월 15%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생산과 투자 활동의 둔화가 1분기 성장을 조금 다소 제한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바로 소비 진작인데요. 소비의 증진. 3월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성장률이 YOY로 34%나 성장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28%였었는데 6%포인트 이상 아웃퍼폼을 하면서 소비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소매 판매라는 게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소비재
부분,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의류, 식품류, 통신기기 이런 부분들을 합산한 이 소비재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를 하면서 양호했고, 더욱 놀라운 지점은 이제 외식 분야인데 전년 동기 대비 92%나 성장을 했어요. 컨센서스도 훨씬 더 상회를 했고요. 이 말은 중국이 코로나19가 완벽히 잡히면서 어쨌거나 이런 활동성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소비주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 이런 섹터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과 투자, 소비 이게 경제 삼박자거든요. 생산과 투자는 좀 주춤했지만 소비의 진작 효과가 컸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중국 당국이나 경제 당국이 이제 이 경제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소비도 사실 우리도 그렇고 뭐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소비보다는 뭐 투자 증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건지 좀 정책의 방향을 좀 예측해 주세요. 네, 이 부분들이 중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소비 부분들은 진작을 앞으로도, 그러니까 앞으로 2분기, 3분기에는 좀 소비 진작에 좀 더 힘을 쓸 거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투자나 생산 부분은 어쨌거나 좀 경기 부양은 하되 그 강도는 전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낮춘 그런 스탠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제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좀 종합하자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경제 회복세. 그러나 2분기부터는 이제 공급에서 수요, 즉 소비로 좀 성장 드라이버가 좀 전환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이제 리커창 총리의 이런 워딩이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4월 9일에 경제인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떠한 워딩을 했었냐면은 거시경제 정책은 이제 연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은 했거든요. 즉 좀 너무 이른 출구 전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얘기는 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가 상존을 하는 게 어쨌거나 지금 중국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죠. 작년 10월부터. 그리고 좀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최근에 더욱더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성 악화 부분들도 좌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과 금융 리스크의 완화 이 사이에서 이제 정책 당국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책 기조는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4월에 이제 정치국 회의가 매년 있거든요. 중하순회 개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정확한 스탠스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중국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은 앵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신연구원이랑 이어갈게요.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차이나TV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은행주들을 언급해드렸는데 드디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 건설은행이라고 검색을 하면 수수료 내지 않고 입출금할 수 있는 방법, 서울에 있는 건설은행이 중국의 건설은행과 같은 건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그 궁금증을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도록 하죠. 중국에는 가장 큰 4개의 상업은행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건설은행, 그리고 중국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입니다. 그중에서 건설은행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은행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주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금리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배당금 또한 높아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규모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건설은행의 경우에는 11조 9,200억 원 정도 보여집니다. 매출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47조 정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국내 금융주들도 작년에 이어서 이번 연도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역시나 시가총액은 21조 정도, 매출은 전년도 4분기 기준으로 15조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JP모건과 함께 뽑아봤는데요. 시가총액은 500조가 넘어가고 있죠. 매출은 16조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건설은행이 어떤 은행인가 궁금했는데 그거는 김다은 앵커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신승욱 연구께서는 건설은행의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지금 사실 올 1분기 이후에 좀 금리가 좀 상승하는 구간으로 가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뭐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같은 이런 성장주,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타격이 컸었죠. 뭐 항생테크 같은 ETF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경기 회복의 국면에서 나타나는 이런 시장 금리의 인상, 그리고 통화 정책의 이런 긴축 스탠스, 이러한 구간에서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뭐 가치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은행주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 상승 구간에서 뭐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는데, 은행 뭐 수익성 지표 대표적으로 뭐 예대 마진이나 순이자 마진 같은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이러한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건설은행의 수익성 지표예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순이자 마진과 예대 마진이 꾸준히 하락을 했었는데 2018년부터, 근데 작년 3분기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는 만큼 금리 상승은 필연적이고, 그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 개선, 건설은행의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잡으셨는데 나머지 2가지 묶어서 같이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밸류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중국 국유은행, 특히나 홍콩에 상장한 건설은행 같은 이런 밸류가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밸류 부담이 지금 굉장히 없다. 그리고 주가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좀 글로벌, 아까 주요 은행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차트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과 수익성 지표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익성이 높고요, 이 좌표가. 그 위로 갈수록 고평가이기 때문에 좀 아래에 위치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설은행 같은 거 보시면은 ROE가 12%로 은행, 이렇게 규모가 큰 은행치고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PBR로 보면은 훨씬 더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즉 저평가 구간이고, 이것들을 보면은 뭐 시티그룹이나 이런 애들보다 뭐 수익성 훨씬 좋은데 저평가 구간에 있고, 또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홍콩 전체 지수인 항생 지수와 비교를 하더라도 수익성은 높은데 PBR은 굉장히 낮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5.6% 정도로 매년 5%를 상회를 하는데, 사실 은행 뭐 이자보다도 훨씬 높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것을 좀 선호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밸류가 이렇게 낮으면은 더 하락할 위험도 굉장히 적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상승 구간에서 수익성이 좋아지다 보니 주가가 이제 업사이드로 갈 가능성도 있고, 거기다가 배당도 5%, 배당 수익률이 5%나 넘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차이나TV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신승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